복학생 오빠들 저 밥 사주세요. 우리 디디 군필 오빠들한테 밥 얻어먹고 싶었구나. 찡긋. 우리 귀여운 후배님 뭐 먹고 싶어요? 이 오빠들 이상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당금의 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DJ를 맡은 당금의 열정맨 디디입니다. 네, 오늘은 오니 그리고 갓팀님과 함께합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오늘도 녹음을 하러 온 오니입니다. 야. 저는 일단 지난주에 기분 전환을 좀 하려고 파마를 했어요. 야. 근데 그 프롤로그 우리 시즌3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오니인 이유가 김하온이라는 그 래퍼를 닮아가지고 그쵸.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진짜 김하온처럼 파마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완전 너무 똑 닮았어요. 그런가요? 네. 잘 된 거죠? 예. 네,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멋져요. 네, 그다음 카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이번 주도 정신없이 그냥 집에서 지냈습니다. 집에서 정신없이? 집에서 유튜브와 카톡과 그렇게 정신없게 밀린 녹강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녹음 시간에 제가 착각해가지고 좀 오늘 빨리 왔는데 너무 웃겼어 진짜. 네. 오늘 좀 대기를 오래 했습니다. 특집에 맞춰서 약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네. 그런 옷도 사실 군대에 맞춰서 입고 왔어요. 이렇게 세심할 수가. 야. 완벽해. 네, 저는요. 사실 오늘이 두 번 녹음이어서 전에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 그거 전에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인문대 대회 준비한다고. 대회 1등 하지 않았어요? 1등 했어요. 맞아요. 빨리 축하해주세요. 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근황을 들어봤는데요. 인트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거의 뭐 생활 연기. 저 이거 대본 누가 썼는지 정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네. 하던 대로 하셨다고요? 네네. 아주 어제 저희 당금 사단 단톡방이 뜨거웠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녹음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당금 시즌 3 최초로 게스트를 모셔보았습니다. 와우.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고요. 바로 오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금 패널들의 자유로운 수다 시간. 단맛, 짠맛, 쓴맛,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맛.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당금의 맛. 네, 오늘의 당금의 맛 주제는요. 바로 두구두구 좀 해주실래요? 두구두구. 네, 바로 군대의 맛입니다. 네, 저희 당금의 군필자 두 분이 오늘 계시죠. 오니님과 가티님이신데 더욱 풍성한 내용을 위해서 특별히 군필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네,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쌤정입니다. 저는 오니의 대학 동기이고 오니랑 알고 지낸 지는 이제 4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이번 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오니 이외에는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네, 일주일에 7번 같이 학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 스토리를 보시면 네네. 이 친구밖에 없어요. 올라오시는 분 다 이분이셨던 거예요? 네. 그렇구나. 소울메이트네요. 그렇죠. 네. 혹시 제가 물어볼게. 쌤정이라는 이름을 왜 만들었는지. 네. 제가 20살에 제 동기랑 같이 자취를 했었는데 그 동기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잠시 이제 한국에 교환학생을 왔었는데 그때 그 미국 동기가 영어로 이제 너는 분명 쌤이다. 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너의 이름 분명 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쌤정이 되었습니다. 되게 단순하네 생각보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군대 다녀오신 이 세 분을 모셨는데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자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군 생활을 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2018년 9월 17일에 진주의 공군 교육사령부에 훈련소 입소를 해서 공군 생활을 22개월 정도 했고요. 보직은 제가 밥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원한 거 다 떨어져가지고 취사병을 22개월 동안 김포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하고 왔어요. 네, 저는 2018년 10월에 입대를 해서
평택 미군 기지에서 카투사로 복무를 했고요. 올해 5월에 전역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행정병인데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대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의무병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열심히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게스트 쌤정님은 어디서 하셨나요? 네, 저는 2018년 8월 27일 네, 군번으로 따지면 제가 아마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야, 선배님이네. 벌써 이렇게 한다고? 강원도 홍천 기갑 여단의 수색대에서 와우. 수색. 네, 수색병으로 뛰다가 이제 나중에 행정병으로 넘어가서 평소에는 행정 업무하고 훈련 때는 보병으로 뛰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까 뭐 숙연해지네요. 여기서 그럼 제일 뭐 어렵거나 그런 걸 하신 건가요? 일단 수색대대가 네. 수색대대 계신 거죠? 네. 진짜 빡세요. 그냥 속된 말로. 그렇죠. 네, 정말 빡세고 사실 제 친구도 수색대대에 있었거든요. 사실 아. 시기가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이따 녹음 끝나고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겹친 사람이 있는지. 네. 뭐 저희 셋은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 디디님은 이제 군대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뭐 군대 갔다거나 혹은 편지를 써주셨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지금 헌내기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들은 갔고 작년에 이제 거의 99년생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네네. 작년에 한번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일이 같아가지고 매번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냈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가가지고 그때 이제 요즘은 어플로 그냥 다 쓸 수가 있더라고요. 어플 맞아요, 깔면은 맞아요. 막 사진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던 기억이 한 번 있죠. 그러면 혹시 그 답장이 오셨나요? 답장 왔죠. 손편지로. 손편지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로 치면 어플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종이를 줘요? 네, 프린트를 해서 주죠. 네, 프린트를. 그렇구나. 되게 프린트해서 신기해. 주고 저희는 손편지지에다가 열심히 편지를 쓰죠. 다들 처음 편지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쌤정 씨 어땠나요? 저는 저를 잊지 않았구나. 제가 그래도 사회에서 누군가가 기억을 해줬구나 하는 사실에 되게 기뻤고 나중에 인편이 쌓일수록 이제 그 인편이 글만 보내는 게 있고 사진을 같이 보내는 게 있는데 이제 글만 보내는 건 눈에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와 이렇게? 이 친구가 인싸 오브 인싸입니다, 진짜.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쌓이셨구나. 저도 써줬잖아요. 그쵸. 저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저도 써줬던 그때 기억이 있어요. 편지 받고 어떠셨어요? 역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둘이 짜고 왔죠. 근데 다시 닉네임으로 우리 온이는 우리 온이는 역시 저를 잊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좀 궁금해지네요. 갖고 있지 않나요? 보관은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대충 썼던 것 같아요. 귀찮아서? 왜냐면 저도 곧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신이 없었죠, 저도. 그러면 혹시 세 분은 이렇게 받았던 편지 중에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다던가 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나요? 저는 일단은 저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친구들한테 주로 많이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편지가 제일 아무래도 편지를 많이 써준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랑 막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었고 그냥 얘도 쓸 게 없었는지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지내니 고생이 많다 이러다가 자기가 가수 정은지 씨 팬이에요. 엄청 덕질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은지 씨 콘서트 일상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분이 덕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걔가 정은지 팬인데 저한테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편지는 일단 좀 써줘야겠고 근데 할 얘기는 없으니 자기 일기군요. 그냥 나는 정은지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정은지가 콘서트를 한대 너도 나와서 정은지 콘서트를 꼭 가보렴 약간 이런 식 되게 약간 너무 생뚱맞은 내용이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도 약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약간 그때 한창 챔피언스 리그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축구 얘기 있었나요? 네, 막 축구 결과가 어땠고 이거 봤냐? 못 그런 봤겠지, 거 써주면 진짜 이러면서. 좋아요. 진짜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막 새벽에 본 결과 막 알려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쌤정님이나 오니님은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오니님 먼저. 네. 저한테 미루시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좋았어요. 넌센스 퀴즈 같은 거를 몇 개씩 제 친구는 아니었는데 제 동기의 친구가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솔직히 심심하니까 넌센스 퀴즈 이제 내고 막 맞추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사진으로 수도쿠 보내주는 사람들도 우와. 있었어요. 그럼 그런 거 풀면서 또 시간 때우고 왜냐면 거기는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그런 걸 해야 좀 버틸 수 있더라고요. 되게 센스가 좋은 편지였네요. 맞아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네. 네, 쌤정님은? 네, 저는 그 글의 내용보다는 사진이 기억에 남았는데 네. 제가 입대할 당시에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더 웨이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진을 보내줘서 그 훈련소에서 인싸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 하나 때문에. 사진 하나로 그럴 수 있지. 훈련소에서는 그럴 수 있지. 자기 좀 빌려달라.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세 분은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 아직 군대 가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세 분이 자신이 경험한 군 생활의 그런 장점과 단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실래요? 네. 제가 먼저 그쵸. 할게요. 네, 사실 감사합니다. 장점이라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장점은 네. 없어요. 사실 장점 없는데 있긴 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사실 다 사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휴학 2년 하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인데 굳이 군대에 가서 그걸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뭐 장점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죠. 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사회에 있었으면 해보지 않을 일을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익스트림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치사병으로서 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인생의 쓴맛을 배워봐야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네. 그 쓴맛을 굳이 군대에 가서 경험을 해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장점이 있긴 한데 없다라고 한 거고요. 단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단점은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뭔가 공군만의 어떤 맞아. 공군만의 단점이 있다면 혹은 아니면 뭐 취사병의 단점이라든가. 취사병의 단점은 너무 확실하죠. 일단 제 손이 증거고 지금 보시면은 일단 흉터가 딱 남아있는데 제가 칼에 한 1.5cm 정도 베었었거든요. 일단 다칠 위험이 너무 크고요. 공군의 단점은 너무 길어요. 그렇죠. 네. 편한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마리 토끼를 다 놓쳤어요. 공군을 갔는데 취사병을 해서 편한 거를 못 누리고 기간도 길고 힘들게 길게 갔군요. 네. 공군이 다른 것보다 좀 더 기나요? 네. 아무래도 해군하고는 아마 비슷한데 육군에 비해서는 지금은 4개월 차이가 나고 저의 경우에는 동기수 육군에 비해서 2달 반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게 또 그게 분야별로 다르군요. 그렇죠. 육군은 지금 18개월이 됐나요? 네, 됐어요. 그렇죠.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공군의 일반적인 장점을 설명하면 제가 취사병인 걸 배제하고 확실히 자기 시간이 많아요. 그 긴 거에 비해서 물론 카투샤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다음 얘기 들어봐야겠다. 공군이 확실히 5시 반 일과 후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시간이 많이 보장되는 편이에요. 그 훈련 기간 빼면은. 네.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러면 이번엔 카투사가 좀 편하다 그랬는데 들어볼까요, 오니님? 일단 카투사의 최대 장점이라면 여러분 혹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네. 알죠. 그 어원이 국방비를 1,000조 원을 써가지고 천조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투사로 복무를 하면 그런 쏟아부은 국방비로 만든 다양한 미군 부대의 인프라를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헬스장이 일단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부대 내에 볼링장, 영화관, 우와, 영화관요? 푸드코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쌤정님, 저 군대예요? 군대 아닌 것 같은데. 군대가 아니에요, 저거는. 평소에 이런 걸 항상 즐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생활관이 좀 좋죠. 1인 1실이나 2인 1실을 사용을 하게 되고 호텔이네, 호텔. 지금 두 분 되게 못마땅한 눈빛으로 오니님을 쳐다보시는데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데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또 밥도 이제 미국식 밥을 먹으니까 그것도 나름의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이제 미군들이랑 생활하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마 원래 잘해서 그걸 못 느낀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있잖아요, 오니님. 뭔가요? 뭔데요? 휴가 주기가 많이 다를 텐데.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죠? 이제 주말마다 나올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일을 끝나고 외박을 나와서 집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복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은 그냥 밖에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엄청난 이게 제일 큰 장점 같은데요? 그렇죠. 꽁꽁 숨기고 있었죠. 그렇죠. 저거는 단점을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할 말이 많지만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네, 좀 참고 계시고. 제가 느낀 단점은 너무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 백인, 뭐 흑인, 히스패닉 진짜 뭐 동남아 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도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의사소통하거나 그럴 수 이런 있죠. 거에. 네. 왜냐면 출근하면은 이제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말 안 통하면 그게 그만한 스트레스도 없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육군이셨죠, 쌤정님은? 네. 네, 그럼 장점과 단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육군의 장점은 짧다. 짧다. 네.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 되게 간결하다. 네, 육군의 장점은 짧다. 짧다. 네, 육군의 단점은 굵다 아닙니까? 굵은데 길다. 인데,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오니님께서 헬스장, 볼링장, 뭐 영화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자대 배치라는 걸 받아요. 훈련소 기간이 끝나면 자대 배치를 받는데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훈련 기간 때요?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자기 부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 부대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지 알아요. 컨테이너 한 20개 정도 있는 곳에서 생활을 했었고. 와, 대박. 나 그런 건 처음 알았어. 되게 열악하네요. 열악하죠. 되게 해맑게 웃고 이게 일반적인 군대예요. 이게 일반적인 군대입니다. 네. 끝인가요? 뭐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단점은 많죠. 일단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데 이제 공군이나 카투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육군은 시험이라는 게 따로 없어서 정말 다양한 분이 모이는데 그 다양한 분이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게 더 많아가지고 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험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험 그냥 부정적이었다 모든 게 다? 너무 사람이 다양해가지고 네. 그건 이따 또 재미있는 썰 시간으로 그래. 가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겠다. 그러면 이 정도만 뭐 들어봐도 워낙 다들 그 근무라 그래야 되나요? 복무한 곳이 다르니까 이제 곧 군대에 가셔야 하는 분들께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단점은 파악했으니까.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알아도 똑같습니다. 알아도 똑같나요? 오히려 아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일단 넘어갈게요. 네, 군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 재미난 썰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혹시 세 분은 군대에서 겪은 이렇게 재밌는 썰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신가요? 먼저 하세요, 오니님.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근데 저는 카투사에 관련된 썰은 아니어서 그 논산 훈련소에서 겪은 약간 그쵸. 카투사에서는 재밌는 썰이 나올 수가 없어. 너무 웃겨. 저 오늘 되게 힘드네요. 저는 오늘 이러려고 나왔어요. 갈구려고? 네. 대본을 보고 더 갈굴 마음이 게이지가 올라갔어요. 어제 단톡방에서 야이 두 글자로 다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올리자마자 가티님이 야이 이래가지고 네네. 제가 훈련소에서 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면 네. 그 논산은 많이 열악하잖아요, 시설이. 네. 그래서 샤워를 할 때도 그 물탱크 상황에 따라서 찬물이 나올 때도 있고 더운 물이 나올 때도 있고 좀 물이 쫄쫄쫄쫄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이구나 하고 친구들이랑 룰루랄라 열심히 샤워를 했어요. 막 물에 막 계속
맞았어 물을 따뜻한 물을. 아 따뜻하니까. 그러고 이제 이제 나갈 때가 됐다 해서 그때부터 샴푸랑 막 이거랑 비누칠을 했죠. 근데 갑자기 물이 쫄쫄쫄쫄 줄어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비누칠 다 했는데. 비누칠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헹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20분 동안 진짜 안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20분 동안요? 네. 근데 비누가 마르면서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아 맞아. 근데 특히 그 주요 부위 부분 네네네. 네. 약간 예. 매워지는데 그 주요 부위가 정말 따가웠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같이 막 고통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옆 막사로 가서 샤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다 말랐으니까 나가서 옷을 챙겨 입고 빠르게 이제 집합을 해서 옆으로 가가지고 샤워를 했죠. 정말 제가 인생에서 느낀 고통 중에 그러니까 막 엄청 아픈 고통은 아닌데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런 좀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썰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런 아니 너무 놀랐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가티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네. 하나는 저도 훈련소 때 네. 그리고 하나는 제 자대 생활 때. 네. 일단 훈련소 때 공군이 훈련은 정말 빡세요. 저희가 이건 뭐 부심 부리는 게 아니라 육군보다 훈련 기간이 길어요. 그 육군이 아마 4주에서 5주 거고 저희도 지금은 줄었는데 저는 6주 했거든요. 근데 훈련소 6주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다시 훈련소 가라 그러면 정말 못 가? 미련 없이 그냥 이 세상 하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이 훈련소에서 좀 다들 어리버리해요. 처음 들어왔을 때. 그치.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켜야 되는 형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교님을 봤을 때 그리고 조교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을 때 빨간 모자 쓴 조교한테 가가지고 조교님께 용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어버버 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뭐 용무님께 조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교님께 용무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용무님께 조교. 네, 그런 친구들이 근데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런 실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저도 이거는 약간 뭐 아까 오니님이 말씀하신 유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유의 얘기인데 제 얘기는 아니고 저랑 같은 소대에 있던 어떻게 보면 뭐 사회말로 치면 같은 조에 있던 친구가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아마 되게 중요한 훈련이었을 거예요. 유격이었나? 네네. 화생방이었나? 아마 교육받고 있었을 때 훈련 시작하기 전에. 근데 되게 분위기가 되게 싸하고 그런 훈련 전에 엄청 뭐 분위기 잡는단 말이에요. 조교들이. 근데 얘가 진짜 미칠 것 같다고 옆에서 너무 급해서 미칠 것 같다고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조교 때리고서라도 가야겠다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너무 진짜 자기 뭐 감점 받더라도 너무 저희는 급하니까. 감점을 받거든요. 약간 뭘 잘못하면은. 그리고 그게 좀 치명적이에요. 저희는 자대 배치를 육군처럼 랜덤이 아니라 훈련소 점수로 가기 때문에. 근데 걔가 뭐 감점이고 뭐고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냥 갔어요. 네, 그냥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아마 감점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조교가 착해가지고. 근데 너무 주변 애들이 다 웃음 참느라 그치. 그렇겠다. 짧게 이제 자대 썰 풀면은 저는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 있을 때. 네.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혹시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다 구분할 줄 알아요? 버섯 종류? 전 아직도 헷갈려요. 진짜요?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맞아. 일단 그런 거하고 혹시 무하고 마하고 연근하고 그냥 통째로 있는 상태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본 적이 없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데 연근은 항상 이쁘게 잘려있는 그거만 하니까. 그게 일반적인데 연근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선임들이 저 모르는 것도 약간 눈치채고 약간 놀리는 거예요. 딱 봐도. 그러니까 놀리는 건지도 몰랐고 그때는. 근데 이게 연근인데 저는 연근이 통으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치, 사실 볼 일이 없으니까. 그게 연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보고 이게 뭘 것 같니요? 그래서 제가
무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무슨 5명이서 무슨 개그 콘서트 보는 거 마냥 빵빵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 무 아니야. 다른 거 얘기해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마예요. 마. 이거 마 아니냐고. 약간 색깔이 마 같았거든요. 그래서 마가 약간 크면은 약간 이런가? 그래서 마를 얘기했더니 진짜 더 터져요. 막. 진짜 무슨 저를 무슨 애기 보는 거 마냥 재롱잔치하는 느낌이네. 야 너는 뭐 밖에서 뭘 하고 온 거냐? 아무리 뭐 네가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저는 연근이 그렇게 생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근 생김새는 그래도 이제 확실히 아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알아서 뭐해? 여기 나와서 볼 일이 없는데. 요리 재료 맞추기 게임 이런 거 하면은 잘하시겠다. 그러면 가티님을 위해서라도 한번 그런 거 해야겠네. 네, 정말요? 네. 네, 그러면 답 썰 풀어주신 건가요?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쌤정님. 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군대에서는 보급받은 물품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병 병장이 되면 그 자기가 직접 물건을 가지고 와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죠, 그렇죠. 근데 오니님이 아까 중요 부위를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 그 떠오른 이야기인데 네. 그 저희 선임 중에 한 분이 그 버버리 팬티를 가지고 오셔서 네네네. 이제 그거를 입고 다니셨는데 네. 이제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라진 거예요. 네. 누가 쌤 쳤구나. 그게 사라져가지고 이제 전원 집합을 시켰죠. 범인을 가려내려고. 네. 네. 선임이 거의 그 부대 최고참급이었어요. 네, 최고참급이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내 팬티 누가 가져갔냐 빨리 나와라. 웃긴데 되게 진지하다. 누가 내 팬티를 빨리 나와라. 그래서 잡았나요 범인을? 못 잡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새벽 2시까지 팬티 도둑 찾는데 결국 못 찾아가지고 이게. 되게 그래서 어떻게 끝났어요? 그냥 욕하고 끝냈어요? 그 선임분이? 너네 정말 실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너희 정말 실망했다고. 이거 약간 중대장 그 드립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선임 분대장이었어요? 선임이? 분대장급 정도? 아. 네. 그래서 결국 찾지 못하고 새벽 2시에 이제 취침을 했던 그렇군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없나요? 또 뭐가 있는 듯한 눈빛인데 아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이거 유격 훈련 갔을 때 그냥 소소하게 있었던 일인데 그 유격 훈련을 가게 되면 이제 물을 탱크에 받아놓고 그 탱크에 받아진 물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탱크가 빨리빨리 줄어드는데 제 보직이 행정병이었잖아요. 네, 그 제 보직의 역할은 행정보급관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행정보급관이 학교로 치면은 약간 담임 선생님? 맞죠.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 샤워가 끝나면 이제 담임 선생님도 씻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을 모시는 저는 이제 같이 담임 선생님이 샤워를 하자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물탱크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옆에 계곡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건 좀 신박하다. 언제였어요 그게? 그게 제가 일병 때 있었던 일인데 뭐 여름이나 네, 여름 내에 있었던 일인데 쌤정아 나는 여기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같이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보호관님과 알몸으로. 그래도 여름이었어요? 네, 여름에. 그나마 다행이네. 여름이었다 이거네. 여름을 친해졌겠는데요, 그럼? 친해졌는데 보급관님이 그 옷을 벗으셨는데 몸이 진짜로 너무 다부지셔가지고. 행복원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아저씨 아니었어요? 너무 아니었어요. 네. 그런 분이 제대로 아니었구나. 하신 분이네. 네, 캡틴 코리아 수준의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드립 약간 준비했는데 이거. 저기 비누 좀 줄래 이랬는데. 와우.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의 군대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제 군대 썰을 풀어주셨으니까 군대를 경험하진 못한 저의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유롭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걸 어제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 SNS에 돌아다니는 그 훈련소 교회 영상. 장난 아니던데 실제로 그렇게 막 클럽에 온 것처럼 그렇게 노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예스예요. 네. 진짜 진짜 이렇게 놀아요. 광란의 밤을. 네. 약간 진짜 그렇게 놀아요. 논다기보다는 그때가 정말 유일한 그 해방의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 훈련소 때. 그걸 종참이라 그러거든요. 종교 참여 시간. 네. 정말 애들이 다 종참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종교 안 가진 애들도 다 약간 기독교 쪽으로 가서 저희 안에 좀 갈리긴 했는데 왜냐면 저희는 스님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는데 이 스님이 되게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불교로도 많이 갔는데 랩을 하는 스님이셔가지고 랩 해주시고. 근데 아무래도 그 SNS에 돌아다니는 훈련소 영상은 진짜 어디서나 제 생각에 육해공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교회도 진짜 핫했거든요. 저희 훈련소 교회도. 네. 그리고 여자 찬송 부르시는 분들 이 보통 다 여자 싱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시는 분들 거의 뭐 연예인들이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저희한테는 약간 손 한번 잡아주시거든요. 뭐 올라올 사람 올라오라면서 같이 찬송하고 싶은 사람 콘서트 느낌. 뭐 올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무대 위로 그 빡빡이들이 다 달려 올라가요. 그래서 빡빡이들이. 그래서 그 여자 싱어분이 그래도 또 정말 한번 또 손을 잡아주세요. 뭐 저는 그런데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또 손 잡고 또 자기는 안 저는 올라가지 않아. 저는 바라보기만 했나요? 네, 저는 바라보기만 했죠. 부럽다. 부럽다 정도. 근데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사실 논산훈련소 영상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문화가 어떻냐면 이제 모든 훈련생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들어온 지 뭐 이틀 된 훈련생들도 있고 일주일 된, 2주일 된, 그리고 뭐 곧 나가는 훈련병들까지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놀리는 문화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요? 우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되게 어리둥절하잖아요. 여기 뭐 하는 데지? 약간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원래 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적응이 돼서 빙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 네. 그래서 이제 딱 가면은 알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쟤네 온 지 얼마 안 되는 엊그제 들어왔구나. 막 걔네만 보고 막 노래를 부르고 손가락 가리키면서 놀리는 거예요. 와.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네. 그런데 가면은 막 초코파이 준다. 맞아요. 막 그래서 제가 TV에서 본 거는 막 여기서 신라면 준다 그러면은 교회 갔다가 다음 주는 막 성당 가고 이렇게 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 분은? 근데 저는 돌아다니지는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간식 뭐 준다더라. 뭐 해준다더라 오늘. 그리고 오늘 뭐 연예인 온다더라. 근데 연예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약간 지방 축제 다니시는 분들. 댄스팀. 그런데 그냥 약간 거기서는 여자분이면 그냥 연예인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오니님처럼 저희는 약간 두 기수가 있었거든요. 항상 먼저 들어온 기수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들어오는 기수 있었는데 일단 저도 진짜 기분이 별로였어요. 제가 처음 들어온 기수였을 때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무슨 미어캣처럼 막 그냥 두리번 거리는데 막 저쪽에서 한쪽에서 막 제가 792기였는데 791기 친구들이 막 놀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791기 친구를. 네, 저보다 군대를 먼저 간 제 대학 동기를. 근데 얘가 뭐 거의 뭐 무슨 어른이 애 다루듯이 딱 만나가지고 야 고생해라 이러면서. 왜냐면 그 두 기수가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 만난 때가 그 친구들은 수료가 일주일 남았을 때고 저희는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 때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갈 입장이 됐을 때 엄청 놀렸죠. 그게 진짜 훈련소의 재미예요. 초코파이를 받으면은 저희가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수료하는 기수라서. 막 걔네한테 저희가 던져주죠. 진짜요? 야 받아 먹어라. 이제 나가니까. 네, 근데 뭐 애들이 근데 엄청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게 뭔 느낌인지 알죠, 저도. 겪어봤으니까. 저도 그냥 생판 모르는 애한테 초코파이 줘주면서 야 있을 때 먹어. 와 대박, 진짜. 근데 아마 그분은 기분 되게 나쁘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또 하나를 여쭤볼게요. 진짜 맥심 같은 잡지를 보나요, 군인들끼리?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아니 그냥 추임새? 근데 저는 근데 이분은 볼 이유가 없죠.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아니 금요일마다 나오는데 같은 분 너무 못마땅하고 계셔. 저희가 신병 맨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으면
2주 정도는 신병 보호 기간이라 해서 외박을 안 내보내줘요. 그럼 이제 계속 그리고 근무지에도 안 나가요. 막 교육받고 이러느라.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그냥 방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주말에도. 너무 심심하잖아요. 할 게 없고. 네. 저희 부대의 그 문화가 뭐였냐면 신병이 들어오면 그 쇼핑백 하나를 딱 줍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시간 때우라고 그래서 보니까 좋은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좋은 글. 네. 아니 진짜로 제가 원래 편견이 있었는데 이런 맥심 같은 잡지에 네. 정말 좋은 글들도 많고 유익한 글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유익했죠? 유익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네 쌤정님은 혹시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쌤정아 너는 있었니? 저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휴대전화가 풀리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풀리면서는 이제 잡지의 의미가 좀 없어졌고 그 전에는 이제 3대 잡지라고 하죠. 네. 맥심, 그 HIM이라고 이거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실 텐데 그 맥스큐 이렇게 3대 잡지가 네. 있는데 그게 이제 행정반에 있어요. 네. 네, 행정반에 있는데 그거를 보호관님 몰래 가져오는 게 미션이에요? 중요한 미션인데 이제 주말에 보호관님 출근 안 하실 때 이제 가지고 왔다가 오시기 전에 갖다 놓는 그걸 시켰죠 선임이. 저는 그랬습니다. 배달만 하셨나요 그럼? 배달하면 이제 배달도 수수료를 받잖아요 요새는.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가끔 저한테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네. 그 쌤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약간 핸드폰이 풀리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이 풀려서 사실 잡지를 볼 이유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군생활 할 때도 그랬고 저는 제가 딱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반은 핸드폰 없었고 반은 핸드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핸드폰 없었을 때 저는 조금 이거는 좀 양심에 걸고 맥심 같은 잡지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진짜. 근데 이게 막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상했어요. 약간 훈련소 때부터 저희 훈련소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당금 시즌 2였나 시즌 1에 네. 저희 지금은 안 계신 분 있잖아요. 러쉬님이 군대 썰을 잠깐 푸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그 에피소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군 취사병들이 그 밥에다가 약간 남성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는 무슨 약 같은 걸 탄다. 그래서 약간 남성 호르몬이 분출이 안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취사병을 해봤으니까 그런 거 안 나거든요. 네, 안 나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별로 약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외설적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진짜 신기하게. 왜냐면 근데 제 생각엔 그 이유가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훈련소 때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썰 있지 않아요? 어떤 거요?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식재료를 콩나물인가? 콩나물이랑 콩나물이랑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게 근데 그거는 취사병들이 뭘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재료 자체가 그런 메뉴가 많이 나와요. 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부, 콩나물 둘 중에 하나는 일단 국이 맨날 나오니까 두부가 들어가는데 그러겠다. 일주일에 한 5번 나오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이제 제 친구의 친구가 궁금하다고 한 건데 친친? 네. 친친이 물어본 건데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고. 도망가면 인생 망하죠. 탈영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가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튄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 부대 밖으로 튀게 된다면 그건 이제 영창을 갔겠죠. 네. 만약에 그럼 그냥 훈련이 난 못하겠어 하면서 그건 아까 그분은 급한 역무였고 근데 못한다 그러면은 저희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요? 대신 감점 받는 거죠. 근데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 훈련에 해당하는. 그 점수를 이제 나중에 배치. 되게 자율적이에요. 그 훈련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래요. 아파서 못 하겠다. 처음에 아파서 못 하겠는 사람 정말 양심적으로 손 들고 나오세요. 그렇게 해요. 조교가. 그러면 이제 본인 점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제 안 해요. 저도 나중에는 계산을 해요. 왜냐면 공군은 약간 진짜 눈치 싸움이란 말이에요. 훈련소가. 공군 가실 분들은 좀 눈치를 많이 익혀야 돼요. 어느 군사의 눈치가 중요하지만 내가
이 훈련을 함으로써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계산적인데요. 네. 근데 이게 자대 가는 내가 어느 자대를 목표로 하고 서울에 있는 자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모든 훈련에 다 참가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좀 인구 분포도 좀 따져야 돼요. 이번에 경쟁률이 높을 것인가 서울에 그리고 TO가 서울에 나올 것인가 약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 하는 게 마음 편한데 뭐 질문에만 답하면은 네, 안 할 수 있어요. 공부는 안 할 수 있다. 네. 저희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산 훈련 끝나고 카투사 훈련소라고 따로 받아요. 3주 정도를 더 이제 미군식 교육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받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 안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일반 육군으로 이제 원복이라고 하는데 그냥 카투사로 못하고 쌤정님처럼 그냥 일반 육군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떻게든 수료해야겠네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네, 무조건 그냥 버팁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번에는 쌤정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얼마 전에 그 롯데리아에서 그 군대리아 버거라고 나왔잖아요. 네, 봤습니다. 네, 혹시 그 군대 시절에 군대리아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죠. 많이 먹어봤죠. 그러면 이번에 롯데리아에서 나온 건 드셔보셨나요? 딱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네.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고 네. 롯데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요? 얼마죠? 제가 알기로 한 8,000원인가 8,000원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왜 8,000원을 주고 사 먹지? 그 구성을 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로 일단 군대에서 먹는 건 일단 이렇게 재료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만들어본 입장에서 네. 뭐 새우버거로 예를 들면은 네. 새우 패티 그리고 패티 소스 그 다음에 샐러드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감자튀김 감자튀김 그리고 우유 딸기잼 그렇죠. 딸기잼은 항상 나오고 맞아 딸기잼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기본 구성. 그리고 항상 시리얼이 같이 나오고 그리고 시리얼까지. 네. 제가 그 TV에서 본 건데 그 빵을 시리얼에 이렇게 담가서 같이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잼이랑 우유랑 비벼가지고. 네. 그런가요? 처음에만 맛있어요. 나중에 가면 별로야? 그냥 뭐든 해보는 겁니다. 네. 뭐든 해보는 거예요. 바라기. 변형을 추구하는 거죠. 너무 질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니까 이제. 진짜요? 네. 근데 오히려 나중에는 빵식 싫어하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군대리아를 빵식으로 부르는데. 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점호할 때 진짜 사나이 보면 되게 무섭게 하잖아요. 그 약간 그렇죠. 뭐 틀려도 막 약간 찌릿찌릿하고. 근데 진짜 그렇게 무섭나요? 수색대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하다.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는 좀 그러네. 거기 아침 정오마다 막 뛰고 하지 않아요? 1km인가 2km 아침에 한 2km 내지 3km를 뛰고 네. 그리고 저녁 그 전투 체육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도 한 2km 정도 뛰고 네. 그리고 점호는 어떻게 했나요? 점호는 되게 이제 그 당직 사관님이 계시고 이제 당직 사관님이 돌면서 점호를 도는데 이제 그 흐트러짐이 있으면 관물대나 어떤 생활관의 상태에 좀 흐트러짐이 있으면은 관물대를 다 엎으세요. 관물대 진짜요? 관물대를 이렇게 끌어다가 엎으시고 진짜 그렇게 하는 자대에서요? 네. 와. 매일 하는 건 아니죠 그걸. 다르네 육군은.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의 편지가 나와서 나중에는 사라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장난하냐고. 이 마음의 편지라고 익명으로 약간 신고하는 신문고 느낌이라 해야 되나? 학교로 치면 블루벨. 약간 이렇게 익명으로 써가지고 그런 거를 쓰면은 또 수리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이거요. 딱 맞아. 마음의 편지 나오니까 되게 공교롭게 제가 오늘이 녹음이었잖아요. 어젠가 엊그젠가 페이스북에서 그 썰 하나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인 척하고 마음의 편지에 저는 아파서 하루 종일 쉬고 있는데 선임들이 하도 저를 갈궈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마음의 편지를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다 이렇게 불러서 뭐라고 한 거죠. 얘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아파서 이러는 건데 왜 얘를 갈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속으로 되게 꼬셨다고. 그 사람은 이제 당했네요 그럼? 그쵸. 그냥 그 아픈 사람 뭣도 모르고 자기 진짜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위에서 봤으니까 그런 경험은 정말 드문 거겠죠? 사실 군대에서 정치질 한 번씩 당해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저희 부대가 네. 사실 좀 흔히 말하는 정치질이 좀 심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병사들끼리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군 생활을 잘 못한 걸 수도 있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병사들끼리 잘 친하지 않아 그렇게 막 서로 친밀하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네. 특히 부서들 간에 약간 쟤네 부서는 왜 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휴가를 받지? 그러니까 가끔 지휘관 재량으로 그 부대 대장 재량으로 약간 쟤네 취사병들 고생하네 저로 치면은 취사병들 이번에 휴가 하나씩 줘야겠다 포상휴가 약간 지휘관 재량으로. 근데 그러면은 그 마음의 편지로 말이 나와요. 저희 부대가 그게 좀 심했어요. 네. 아 진짜요? 서로 부서들 간에 야 너 꿀 빠네 나 꿀 안 빠 나는 힘들고 넌 꿀 빤다 약간 서로 이게 되게 심해서 서로 견제하는 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뒷말도 엄청 많고 그런 게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진짜 받겠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장점이라 그래야 되나? 사회가 그렇다는 걸 배웠죠. 사회화가 되셨네요. 아 그렇군요. 뭐 다른 분들 뭐 다 정치질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짧게 하나만 그러면 있으면 듣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저는 네. 사실 미군들이랑 생활을 하니까 네. 카투사들이 약간 빠지게 되는 왜냐면 저희는 한국군이랑 미군에 둘 다 속해 있다 보니까 네. 한국군에서 어떤 교육이 있다 훈련이 있다 하면은 거기를 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 부대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미군들이 다 도맡아서 약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한국군 일정으로 빠지면 미군들은 그게 좀 안이 꼽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미군들이 싫어할 만한 게 저희 계급 체계가 이제 동일하게 맞춰져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상병 병장을 달려면 10년 정도를 군 생활을 해야 돼요. 와. 근데 저희는 그냥 그리고 걔네는 그 점수 같은 것도 다 따야 되고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몇 달 있다가 상병, 몇 달 있다가 병장 이렇게 달아버리니까 이건 몰랐다. 처음 듣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그 규칙상 그거를 대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렇게 진급을 하면 그래서 나랑 같이 분명 들어왔는데 미군은 일병이고 저는 병장이면 걔는 저한테 약간 상관 대우를 해줘야 되네.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처럼 대우를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도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그냥 친구처럼 하긴 하는데 정말 예를 들면 꼰대 같은 카투사가 있다 하면은 미군 일병을 엄청 잡는 거죠. 아 진짜 그러겠다. 네, 그런 게 좀 미군들이 싫어하지 않았을까. 아, 네. 이렇게 오늘 당근의 맛을 군대의 맛으로 한번 이렇게 꾸며봤는데 저도 사실 몰랐던 걸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되게 재밌게 잘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먼저 카티님? 저는 오늘 한번 돌아가고 싶지 않은 추억 속으로 다시 한번 빠져본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네. 오니님은? 저는 일단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쉬워요. 좀 2탄으로 나중에 시즌 4 하면 그럼 우리 3.5기 할 때 한번 하자. 3.5기 할 때? 2탄으로 한 번 더 부를까요? 쌤 아까 한 번 더 불러요. 네네. 한 번 더. 좋아. 네, 진짜 너무 아쉬우면서도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한 것 같아서 또 오늘 약간 걱정했거든요. 이 특집 맨 처음에 기획 회의에서 나왔을 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냄새 나는지 않을까? 맞아요. 재밌게 잘한 것 같고 또 오늘 친구가 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네. 네. 그 일반 육군이 제일 많을 텐데 이제 일반 육군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했지만 이제 군대에 있어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명언이다.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피해라. 어떻게든 피하는 게 좋다. 하이라이트감 하나 나왔네요.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으면 이거 하나 만들어드려야겠다. 유튜브에 박제시켜야지.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쌤정님도 처음 이렇게 게스트로 오셔서 사실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잘 못하고 바로 녹음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목소리가 싶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도 막 궁금한 게 좀 더 많고 이랬는데 그거는 저희끼리 그럼 나중에 한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당금의 맛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따뜻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오니, DJ의 디디, 패널의 오니, 가티,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쌤정이었습니다. 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